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딩 뷰 차트 세팅하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이제 기존에 제가 세팅 방법을 올려드린 게 있어요. 이제 예전에 올려드렸던 세팅 방법인데 거기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 추가된 항목들을 올려드릴 건데, 예전에 올려드렸던 영상도 먼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올려드리는 영상도 추가적으로 참고를 하셔서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가장 업데이트된 오늘 업데이트된 버전을 올려드릴 건데,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작업을 하시면 좀 더 매매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 인제 요거는 풀 세팅된 화면입니다. 제가 쓰는 지표들을 다 넣으시려면 유료로 사용을 하셔야지만 다 넣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 해서 뭐 너무 비싼 거를 쓸 필요는 없고, 이제 제가 쓰는 지표는 총 5개입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기본형이 있을 거예요. 그 기본형을 이제 구입하셔서 인제 세팅을 잡으시면 되시고요. 자, 일단 보시면 이제 차례대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인제 제가 세팅한 것이 EMA 이동 평균선을 인제 이렇게 여러 개를 한 번에 인제 해 놓을 수 있는 지표가 있어요. 요거는 전에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대로 동일합니다. 여기 보시면 EMA는 색깔 인제 분류하는 거 이제 다 전 영상을 보시면 체크할 수 있으시고, 5 일선, 10 일선, 20, 60, 120, 240, 48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제가 쓰는 이평선들은요, 5 일선, 5 일선도 사실은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10 일선, 20, 60 일선 요 세 가지만 일단 메인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60 일선까지 요 정도까지만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인할게요. 자, 요렇게 일단 EMA는 세팅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BB는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는 이제 BB라고 찍으시면 바로 떠요. 그래서 요거는 들어가셔서 세팅을 하시되, 중요한 거는 지수 이동 평균으로 바꿔 놔야 됩니다. 지수 이동 평균을 바꾸고, 모습은 베이시스는 가운데 선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 한번 지워 볼게요. 볼린저 밴드를 가운데 선이 요렇게 있어요. 원래는 볼린저 밴드 요렇게 하면 가운데 선이 요렇게 뜨거든요. 그쵸? 요렇게 뜨는 가운데 선을 일단은 없앱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동 평균선의 20 일선하고 동일한 선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빼고, 위에 선 라인하고 하단 선 라인을, 이제 상단 하단 선 라인을 그어 주는 겁니다. 볼펜 상단 하단. 요거 매매하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다 보니까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 세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볼린저 밴드 요렇게. 자, 그리고 요거 플루이드 트레이드 SMC는 이제 지지선하고 저항선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검색하시면 지표 검색란에 요거를 그대로 검색을 하시면 바로 뜨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영상도 제가 올려 드렸지만 고 영상을 보시면서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색깔은 들어가시면 인풋이 요렇게 돼 있어요. 요 색깔을 쪼금 이제 본인이 원하는 색깔로 바꾸시면 됩니다. 보시면 서플라이랑 디맨드라고 있어요. 서플라이는 이제 저항선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디맨드는 지지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색깔을 저는 요런 색으로 해 놨는데, 고거는 본인이 원하는 색깔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맞추시면 되고요. 항상 보시면 요 저항선 라인이 오면 저항선 라인에서 차트가 꺾입니다. 그쵸? 저항선 맞고 쭉 내려오고, 올렸다가 저항선 맞고 떨어지고, 그쵸? 지지선 맞고 올렸다가 다시 지지선 맞고 다시 반등, 반등 요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항선하고 지지선은 꼭 그어 놓으셔야 됩니다. 매매를 할 때 기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빙엑스나 아니면 다른 이제 거래소에서 매매하는 화면에서는 이런 게 안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 창을 같이 띄워 놓고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로 매매를 진행할 때 두 개 창을 같이 띄워 놓고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매매할 때는 인제 어차피 제가 지지선 저항선을 다 인제 긋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지지선 저항선이 그냥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그 지지선하고 저항선에 맞춰서 지정가로 걸어서 매수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고거는 추후에 제가 매매 실전에서 매매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고것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인제 지지선하고 저항선이 '나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요거 그냥 참고하셔서 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요 지지선 저항선 라인에서 매매를 하게 됐을 때요, 거의 승률 확률이 99% 예요.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선 저항선을 잘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자, 그리고 요거 이제 볼린저 밴드 RSI 신호 요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들어 놓은 거고, 요거는 제가 지금 보시면 지표를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잠시만요. 이걸 줄여서 지표를 보면 퍼스널로 보시면 이게 다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건데 테스팅을 하면서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전부 다. 굉장히 많죠. 근데 인제 요거거든요, 요거. 요건데 요게 제가 커뮤니티에다 올렸는데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기 챌린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 요거에 대한 이제 소스 코드가 있어요. 이 소스 코드를 요렇게 인제 이 스크립트라 그러거든요. 이 스크립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드릴 테니까 요 스크립트를 그대로 인제 붙여 넣기 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핸드폰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인제 컴퓨터로 이제 하셔야 되고, 컴퓨터로 요거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요 인제 제가 요거 스크립트를 올려 드리면 각자 하실 분들만 개인적으로 보내 드릴 거예요. 보내 드릴 테니까 요렇게 해서 끌어서 복사하신 다음에 이제 붙여 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기를 하셔서, 보시면 인제 요 새로 만들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새로 만들기, 요 인디케이터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싹 지워 버리고, 아무튼 아까 그거를 여기다가 다 지워 놓고 복사해서 붙여 넣기를 하시고, 인제 저장을 누르시면 이제 새로 이름으로 내가 이름을 명칭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면 이제 요거랑 똑같은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요렇게 해 놓고, 요렇게 인제 붙여 넣고요. 여기 이렇게 붙여 넣고 이제 저장을 누르시면 이제 이름을 바꿔서 본인 걸로 이제 본인 차트에다가 만들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장이 어디로 저장이 되냐면, 아까 인제 보셨던 지표를 이렇게 열어 보시면 이 퍼스널이라고 있어요. 퍼스널, 개인이 만들었다는 뜻인 거거든요. 이 퍼스널에 인제 저장이 되십니다. 저장이 되시면 고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클릭을 하셔서 필요할 때마다 요렇게 즐겨찾기 해 놓으시고, 인제 눌러 놓으시면 이제 요렇게 뜨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시그널 지표가 요런 식으로 뜨게 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지금 이제 요거는 1 시간 봉상 지표고요. 지금 이제 보시면 요거를 만들어 놓은 게 쪼끔 편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뭐가 편하냐면, 요 설정을 한번 눌러 보시면 RSI는 14, 볼린저 밴드는 20, 이 기본 세팅이고요. 모습을 보시면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 시간 봉 기준으로 롱숏을 다 체크를 할 수 있고요. '나는 2 시간 봉 기준으로 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2 시간 봉으로 롱 포지션하고 숏 포지션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보이시죠? 롱, 숏 요런 식으로 표시가 뜨게끔 인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평선을 살려 볼게요. 이평선을 좀 살려 보면 쪼금 이제 추세가 보일 거니까 요렇게 되시는 거고,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나는 뭐 1 시간 봉 아니 30분 봉 기준으로 보는 사람이야.' 하신 분들은 요런 식으로 체크를 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 놓고 봅니다, 그냥. 요렇게 다 놓고 보는데, 이제 롱 포지션하고 숏 포지션을 이제 이게 시간대별로 인제 표시가 쪼끔씩 틀려져요. 왜냐면 이제 볼린저 밴드의 위치랑 그리고 인제 RSI의 위치에 따라서 이게 신호가 뜨는 거다 보니까 인제 먼저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2 시간 봉에서는 안 떴어요. 근데 15분 봉에서는 떴습니다, 신호가. 그게 뭐냐면 이 이제 차트가 움직일 때 15분 봉에서 먼저 길게 양봉이 떠야지 뜨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길게 양봉이 떠야지 추세가 반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나서 살짝의 조정이 왔다가 다시 또 뜬단 말이에요. 또 양봉이, 긴 양봉이 또 떠요. 그리고 그 긴 양봉이 뜨면서 1 시간 봉이나 30분 봉에서 시그널 신호가 뜨게끔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 봉으로 갈수록 먼저 반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0분 봉, 1 시간 봉, 2 시간 봉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긴 추세의 흐름에 맞춰서 쪼끔 이제 스윙처럼 좀 매매하실 거야 하신 분들은 2 시간 봉 이상의 기준으로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는 그렇지 않고 뭐 인제 짧은 시간에서 단타로 짧게 먹고 나올 거야 하시는 분들은 짧은 시간 봉을 기준으로 해서 체크를 하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인제 제가 요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어 이제 이번에 챌린지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롱 포지션 잡고 이런 것도 좋은데, 알트코인 숏 포지션 매매하는 거를 하실 분들은 숏 시그널만 띄우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헷갈리거든요. 이게 롱 숏이 같이 다 들어가면 헷갈리다 보니까 이제 알트코인 숏으로만 매매하실 분들은 요렇게 아예 숏만 표시를 해 놓고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런 식으로 뜨게끔 돼 있어요. 요런 식으로. 음. 자 인제 이게 보시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인제 이미 상단을 돌파를 하고 이 RSI도 고점인 상태였을 때만 표시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확률적으로 RSI가 고점인 상태고 볼린저 밴드를 상단을 돌파를 했을 때 하방으로 또 떨굴 수 있는 확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확률에 근거해서 만든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요거는 요렇고요. 요건 요렇고, 요거는 인제 본인의 취향에 맞게끔 선택을 하셔서 이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RSI가 있는데 보시면 이 RSI도 새로 신규로 만든 거예요. 자 이제 새로 만든 건데 요것 또한 기존에 없던 거다 보니까 검색이 안 뜹니다. 이 퍼스널 지표로만 이제 뜨다 보니까 요것 또한 이 소스 코드를 제가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요런 식으로 소스 코드를 인제 공유를 해 드리면 요거를 드래그한 다음에 복사해서 세로 만들기를 눌러요. 세로 만들기 요 인디케이터를 눌러서 요렇게 되잖아요. 음 다 지우고 붙여 넣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인제 요 이름을 인제 본인이 인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꿔서 저장을 누르시면 이제 새로운 스크립트가 하나 생성이 될 겁니다. 이 생성되는 스크립트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요 지표에 퍼스널에서 검색이 가능해요. 이 퍼스널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스크립트가 검색이 가능하고 즐겨찾기를 추가를 한 다음에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제 이 RSI 기본 RSI 시그널에서 이제 RSI 중심선하고 RSI 선이 있어요. 이 선이 있는데 볼린저 밴드를 추가를 시켜 놨어요. 그래서 이제 볼린저 밴드를 강하게 여기서 인제 볼린저 밴드하고 여기서 볼린저 밴드는 약간 틀립니다. 약간 틀린데 인제 중요한 거는 이 RSI가 고점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70 이상이 고점인 상태에서 이런 볼린저 밴드를 강하게 돌파하게 됐을 때 보통은 인제 긴 장대 양봉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긴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보통은 인제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제 RSI는 참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를 하실 때 요 RSI 기준대로만 가지 않거든요. 보시면 요렇게 RSI가 여기서 고점 시그널이 떴어요. 근데 이미 고점인 상태잖아요. 근데 차트는 옆으로 횡보를 한단 말이에요. 차트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RSI는 쪼끔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1 시간 봉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되면서 한 번에 하락을 주더라. 요렇게 한 번에 하락.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한 번에 하락을 줄 때 인제 한번 먹는 거죠. 여기서 잡았다고 하면은 여기서 먹는 거죠. 근데 인제 익절을 하지 못했다고 하시면 다시 요렇게 해서 반등이 나오잖아요. 반등이 오게 됐을 때 RSI 중심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여기를 인제 중심선을 다시 밑으로 내리게 되는 차트들이 요런 차트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쵸? 많이 차트 공부를 하셨을 때.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인제 RSI가 한번 반등할 때 장대 양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나오고 나서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니까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니까 얘가 이렇게 내렸단 말이에요. 그쵸? 여기서도 요까지 올리고 나서 RSI의 중심선을 돌파하지 못하니까 다시 내리는 차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보면은 여기 고점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익절을 못 했다고 하시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올린 다음에 익절을 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점 시그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매수를 우리는 분할로 매수를 할 거니까 이제 전액 시드가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니까 여유롭게 올라가면 '아 매수에 대한 기회를 또 주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외통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고점 시그널들이 이미 뜬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의 조정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조정. 그러니까 이런 상승 추세선 안에 있다 하더라도 조정을 올라갔다가 상승 하락,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상승 하락을 반복할 때 그 짧은 하락 구간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게 먹는 게 아닙니다. 인제 요런 매매를 하실 때 꼭지점 매매를 하실 때는 길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꼭지점에서 잡고 이제 하락을 주면 무조건 익절을 하고 이제 이런 지지선 라인을 지지하고 반등하려고 하는 흐름이다. 아랫꼬리가 달리는 흐름이다 하면은 전량 정리를 하는 형태로 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인제 시그널이 떴잖아요. 근데 시그널이 떴다 하더라도 얘가 상승, 하락 요런 식으로 반복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익절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1 시간 봉이니까 짧지만.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펌핑을 줬다 하더라도 요렇게 줬다 하더라도 물론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이게 1 시간 봉짜리니까. 어 24 시간 저 같은 경우는 24 시간 이상 매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24 시간 동안 홀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급등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분할로 추가 매수해서 이제 매수 구간을 잡는 거죠. 한번 여기 더 올려가 여기 전고점을 라인을 찍고 매수. 여기서는 시그널이 안 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또 시그널이 뜬다고 하면 요렇게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80 이상 90 까지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수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무작정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요. 인제 분할 매수할 때도 분할 매수의 원칙과 기준들이 있습니다. 고거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 영상에 맞춰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됐을 때 손실이 아니라 청산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제 익절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물려 있다 하더라도 익절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00% 까지 갔다가요 플러스 50%로 익절 마감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알트코인들은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쭉 올렸다가 한 번에 쭉 그냥 내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비트나 이런 인제 이더나 요런 종목들은 좀 힘들고 이제 근데 알트코인들은 숏 포지션 매매를 할 때 그게 가능합니다. 그거는 알트코인 숏 포지션 매매할 때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뭐 요런 식으로 인제 요런 고점 시그널을 먼저 미리 체크를 할 수가 있다 라는 장점이 있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시그널 떴죠. 이미 고점 근처에 왔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고점 근처에 왔다. 이미 고점 근처에 왔으니까 분할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는 차트를 한번 체크를 해 봐라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되시는 거고요. 음. 요거를 좀 활용하게 되시면 장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매수를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요런 시그널이 떴을 때 이제 그냥 뜨는 게 아니니까 요 시그널이 떴을 때 체크를 한 다음에 차트의 위치가 더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떨어질지를 인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거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시되 판단을 하시면서 이제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고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오픈을 해 드릴 테니까 마음껏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